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크 코리아에서 지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최근 급변하는 IT 환경, 특히나 클라우드 업무 환경으로의 이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런 기업의 상황에서 사이버크에서 제시드리는 클라우드 업무 환경에서의 보안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IT에서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갖고 계실 건데 그 중에서도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던 그런 IT 환경이 점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특히나 이런 IT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데브옵스 환경,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있던 그런 환경들이 점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환경 보안 전략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이후에 발생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업무 자체가 뭐 내부 직원들 또는 외부에 있는 협력업체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내부 IT 자산에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IT 조직에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목표들을 동일하게 갖고 계실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환경 하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위협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진화들. 최근에 어떤 통계 자료들을 보면 랜섬웨어가 팬데믹 이전보다 80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안 정보들, 조직의 중요한 자료들이 뭐 유출되는 사건 사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오는 이제 하비로비 같은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설정 변수 실수로 인해서 138기가가 되는 데이터를 유출되는 이런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협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공격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솔라윈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어떤 해킹 그룹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해킹이 된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공격 방식과 그러면 새롭게 지금 발견되는 공격 형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온프레미스 상의 여러 가지 서버 자산들을 운영을 하시고 뭔가 거기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공격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서버에 뭔가 접속을 하고 내부에서 뭔가 공격 권한을 획득을 하면 그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자산 쪽에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가면서 어떤 공격들을 진행하는 형태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IT 자산을 해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자산이 뭐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뭔가 헤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의 관리자 콘솔 하나만 해킹이 되면 그 안에서 그 관리되는 수천 개의 어떤 관리 권한들이 바로 유출됐고 공격당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이런 새로운 공격 환경에, 그러니까 공격 그 방식에 대한 대응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금 많이 바뀌면서 사용자에 대한 형태들도 많이 요소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기존에 그냥 관리자, 개발자, 또 하나는 내부에 있는 현업자들만 어떤 사용자 형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형태가 점점점 환경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동일한 사용자 형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관리 툴, 개발 툴을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증 요소들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양한 또 그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RPA 같은 어떤 자동화된 업무 관리 시스템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증 정보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력업체에 대한 직원들도 예전에는 업무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뭐 내부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보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언제, 어느 시간대 어디서든 외부에 있는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제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편의성 또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특히나 클라우드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스 환경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든가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 모든 정보들이 이 아이덴티티 키 하나로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위치 자체도 뭐 단순하게 오피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홈에서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외부에 출장을 가서도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아이덴티티 보안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저희는 이제 이미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를 좀 뽑아봤고요. 첫 번째는 이 아이덴티티가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특히나 관리자의 아이덴티티가 유출되는 동시에 모든 IT 자원과 데이터가 유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덴티티 보안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핵심이 당연히 이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점점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응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공격, 뭐 내부 기업이 정말 위험한 공격을 당하고 데이터 유출이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유출 보안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규제에 따른 페널티가 기업 유지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아마 이제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덴티티 보안을 통해서 특히나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요소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아크에서는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사이버아크에서 제시하는 이제 분리프린트 전략, 저희는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보안에 대한 핵심 요소를 저희가 뭐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를 드리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던 핵심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미 이 아이덴티티 보안과 관련해서 20년 가까이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현재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고객들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지속적으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노하우와 기술적인 어떤 기반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이버아크는 글로벌하게 아이덴티티 보안의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버아크에서 제시하는 이제 블루프린트 전략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아크의 어떤 보안 전략,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온프레미스까지도 같이 저희가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단, 저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관리되는 환경, 이게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그 안에서 현재 관리되고 운영되는 IT 자산에 접속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한국말로 풀이해 보면 자격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자격증명에 대한 도난을 예방하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혹시라도 자격증명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앞단에서 또는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IT 보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미 내부에 누군가 뭔가 보안 위협은 이미 발생이 됐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자격증명 정보 도난에 대한 예방을 확실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이 침해가 됐을 거라고 가정한 한도 내에서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관리자 권한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슈퍼 권한인 거죠. 그래서 관리자 아이덴티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모든 사람들한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자 권한을 제거를 하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최소화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내부로 확산되는 어떤 공격의 이동을 차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이버아크에서 제시하는 블루프린트 전략의 5가지의 사항들을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그래서 자격증명 정보도난 예방을 하고 내부로 확산되는 이동을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실제 관리자 권한을 최소화시켜서 권한 상승이라든가 뭔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 5단계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클라우드 업무 환경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3가지 전략과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아크의 블루프린트 전략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업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보안 전략 로드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로드맵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사이버아크가 갖고 있는 뭐 딱 디파인된 로드맵은 아니고요. 실제 기업들이 저희가 제시드리는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자체적인 로드맵을 구성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자원,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제라든가 준수, 이런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3가지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 두 번째가 관리자 권한에 대한 어떤 최소화, 그 다음에 실제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이외에도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크릿 정보에 대해서도 뭔가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뭐 자격증명 도난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뭔가 업무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관리자들의 이 액세스 정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팸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뭔가
뭐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 명령어 제어를 통해서 뭔가 접근을 차단하고 이런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내부에서 관리되는 그런 인스턴스 자원에 접속을 할 때도 뭐 디바이스를 접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관리자 권한을 제거를 하고 권한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만 관리자 권한을 부여를 해서 뭔가 이제 보안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IT 로드맵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자산이고 어떤 부분이 반드시 컴플라이언스에 뭐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단계별로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게 우리 기업만의 하나의 로드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사이버학에서 제시드리는 여러 가지 그 보안 전략 요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클라우드 업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사스 환경으로 많이 아마 업무들을 사용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메일, 우리 회사의 뭐 그룹웨어 또는 기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이 기존에는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업무를 보셨다면 이제는 퍼블릭하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스 기반의 업무 시스템을 뭐 단순하게 라이센스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부분을 먼저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내부에 있는 인터널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업무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고민사항은 이제는 정말 경계 없는 영역에서 보안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뭔가 누군가는 이미 침투해 있고 누군가는 현재 이미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보안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사스 업무에 접속을 하실 때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아이덴티티, 뭐 관리자 계정 또는 일반 사용자 계정이 전부 이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원격에서 협력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실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아이덴티티 보안이 핵심 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보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뭐 MFA라고 하는 어떤 다중보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업무, 온프레미스 업무, 사스 어플리케이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객사는 뭐 10개, 어떤 고객사는 20개, 30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뭐 싱글 사인온 방법을 적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원격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뭔가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그리고 기존의 감사 규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현재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그런 디지털 사업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보안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로드맵 전략에 따라서 적용을 하실 건데 오늘은 제가 이런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사이버아크의 아이덴티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온프레미스 기반의 웹 업무 또는 사스를 활용을 하셔서 현재 운영하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뭐 협력업체 내부 직원들이 접속을 하실 때 인증을 하고 그 해당 사용자에 인증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적절한 권한을 부여를 했는지에 대한 그 권한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 제어를 받고 들어온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는 저희가 기록하고 향후에 언제든지 추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는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의 핵심 기능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SaaS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가 뭐 집에 있건 회사에 있건 장소에 상관없이 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업무에 접속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MFA와 싱글 사인온 기반으로 접속을 시켜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 내부에서 관리되는 사용자 인증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퇴사를 하거나 신규 입사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의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주기 관리를 통해서 뭔가 퇴사를 했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안에 허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사용자가 입사와 퇴사의 동시에 아이덴티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삭제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우리 회사의 사용자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하고의 연동을 통해서 뭔가 통합된 인증 정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는 솔루션이 저희의 이제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실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SSO 포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가 모바일이 됐던 또는 회사에서 지급한 PC가 됐던 출근을 하건 아니면 집에서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이미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 더 이상의 인증 없이 바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뭔가 온프레미스로 개발되는 업무가 있으시건 또는 이미 제공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SSO를 적용을 하실 때 예전처럼 뭔가 API를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앱 카탈로그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검색을 하시고 단순한 그냥 애드만 하시게 되면 바로 SSO 업무를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사이버아크만의 하나의 큰 제공되는 유니크한 솔루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업무를 접속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인증을 통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들어가서 그 사용자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모두 비디오 형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웹 특정한 폼에서 뭐 데이터를 입력한 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하고 추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추적된 결과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뭐 규제 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뭔가 솔루션을 새롭게 구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이제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에서 뭐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시면 단순하게 옵션 기능을 통해서 SSO에 연동된 업무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기록하고 나중에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멀티팩터 오덴티케이션. 그래서 기존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인증 보안 중에 하나가 OTP라고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MFA와 OTP의 차이가 뭐냐? OTP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패스워드를 뭐 랜덤하게 생성된 거를 한 번 더 입력하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안적으로는 이제 강화되는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OTP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요소로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FA가 제공되는 추가적인 요소는 뭐냐면 OTP 포함해서 저희가 기타 뭐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SMS라든가 또는 지문 인증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또는 이제 모바일 인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증 요소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에 들어가는데 MFA 요소를 뭐 5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 현재 내가 모바일을 못 쓸 수도 있고 또는 PC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PC, 기존에 정해져 있는 PC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이런 MFA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웹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그 다음에 중요 서버 워크스테이션 또는 뭐 VPN 이런 다양한 장치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MFA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뭐 랜섬웨어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불법적인 악의적인 어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중요 서버 자산에 들어갈 때도 뭐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MFA를 디바이스에도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한에 대한 최소화를 시켜줌으로써 들어갈 때는 MFA로 인증을 강화를 하고 실제 디바이스에 접속을 하더라도 그 사용자한테는 관리자 권한을 제거를 함으로써 뭔가 보안에 대한 허점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이버아크에서 제공되는 이제 보안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현재 고객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들. 그래서 사용자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사용자의 기본 정보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나 LDAP나 AD나 이런 이제 정보들에 다 관리가 되실 건데 그런 장비들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입사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가 사용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그 업무들이 있으실 건데 그러면 이 업무별로 각각 인증,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인증 정보를 뭐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용자별로 이제 인증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입사하는 동시에 그 해당 사용자의 어떤 권한 정해진 롤에 따라서 그 각각 타겟에 대한 업무 계정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업무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시켜 줌으로써 뭔가 이제 보안에 대한 허점을 저희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모든 내역들은 저희가 사용자 행위 기반 분석, 그래서 AI 및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접속 행위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들은 이 사용자가 사용하던 브라우저나 뭐 PC, 그 다음에 주로 접속하는 로케이션이 이미 노멀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상 기존하고 패턴을 벗어나거나 기존에 이 사용자가 하지 않던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바로 관리자한테 이벤트로 생성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 다음에 저런 리포트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감사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트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요 UBA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별로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위협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회사는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중요하고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위협 요소에 대한 팩터들을 자유롭게 뭔가 위협 점수 기반으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만의 위협 행위 분석 보고서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아이덴티티 보안은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보안 솔루션보다도 첫 번째 그 보안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100% 확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이 됨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는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업무가 개발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뭔가 보안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든 또는 이제 이 IT를 운영하시는 관리자든 중앙에서 뭔가 하나의
그 포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강조를 드렸듯이 뭐 금융권이든 또는 일반 엔터프라이즈든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감사 규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리포트나 위협 분석 어떤 대시보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뭔가 내부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동훈아이텍 총판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바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